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뇌세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그게 컴퓨터에서는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뇌세포 하나가. 뇌세포는 가운데 뉴런이 있어요. 얘가 셀바디라고 하는데 얘가 뉴런이겠죠. 전체를. 그런데 얘는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만 하고 넘어갑시다. 수상돌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얘가 뭐냐면 이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에 보면 입력이 들어오는 어떤 그 마디가 있겠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이렇게. 얘는 어디랑 연결됐어요? 다 다른 뉴런들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이런 다른 뉴런들하고 연결돼서 뉴런들이 얘한테 신호를 막 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는 신호를 받는 뉴런이 있어요. 받는 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이런 값들이 몇 개, 어떤 값들이 들어올지를 이렇게 예측해 줍니다. 그럼 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 앞에는 뉴런들이 또 있겠죠. 이해되셨죠? 어떤 값들이 계속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이 값을 받아서 또 처리해서 또 보내주고 또 이 값이 다른 뉴런한테 또 보내주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가 뭔가를 막 작동을 해요. 그게 얘입니다. 얘가 뭔가를 작동을 하고요. 얘가 뇌세포예요. 얘가 이제 값을 받고요. 뇌세포가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값을 누구한테 뿌려줘야 되죠? 다른 뉴런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할 때. 그럼 그거를 축색돌기라고 합니다. 요런 이름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요런 뇌세포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뇌세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요게 중요하죠.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렇게 모델이. 됐죠? 뇌세포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안에 뇌세포하고 뇌세포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신경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와야 되고요.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분류일 때는 yes야 no야. 뭐랑 비슷해졌죠, 갑자기? 분류하는 거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 여태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죠. yes야 no야. 연착이야, 정상이야. 그래서 얘를 수락할 거야, 거절할 거야.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값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뉴런들이 막 연결돼서 움직이죠? 이 값들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값들을 연결해주는 전기 신호 값이 있어요. 신호값. 얘를 우리가 나중에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가중치. 그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은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서로 뉴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요. 주고받는데 한 개의 뉴런을 우리가 보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뉴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 뉴런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로지스틱 회귀 펑션을 쓰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요. 근데 얘는 그럼 왜 로지스틱이라고 안 부르죠?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S자 커브만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다양한 함수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왜 로지스틱이라고 안 부르고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건지. 로지스틱은 인공신경망의 한 파트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신호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나가는 게 있고요. 그 중간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걔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활성화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뇌세포가 인간의 머리에 있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막 동시에 1000억 개가 막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어떤 뉴런이 어떤 값을 받았는데 이 값을 다음 전달해 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한대요. 뉴런이, 뇌세포가. 그래서 앞에서 어떤 신호를 받았어요. 신호를 받았으면 얘를 다음 뉴런한테 줄까 말까를 결정한대요. 뉴런이 안에서. 그 작업이 이겁니다.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값을 줄 때 어떤 값을 줘야 돼?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주자, 말자를 결정한대요. 뉴런들이. 그러면 주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뉴런이 또 그 값을 받아서 또 줄지 말지 다음 뇌세포한테 계속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했던 거를 뉴런이 막 해서 손발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손발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근육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의 그 신체죠.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뇌세포 하나의 동작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작동하는지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뉴런하고 뉴런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100조 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구현이 불가능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뉴런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인공신경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값들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값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죠? 앞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가 뉴런이 앞에 뉴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뉴런이 있고, 우리 눈 보면 눈, 코, 입, 귀가 막 들어와서 신호를 뇌세포에 보내잖아요. 동시에. 그럼 뇌세포 하나는 눈, 코, 입, 귀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서 종합을 하죠. 그게 종합을 하는 파트입니다, 앞에. 다 정보를 다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서 그 정보를 다른 뉴런한테 어떻게 줄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즉, 이 값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얘가 로지스틱 함수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결정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여기를 S자 커브 있죠? S자 커브? 뒤에 나옵니다. 그걸 쓰면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꼭 로지스틱 함수 말고도 다양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호를 줄 때 어떤 값이 오면 이 값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뇌세포 줄기에 정기적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 신호값이 들어오면은 얘를 조정을 해줘요. 만약에 1이 들어오면 가중치가 0.5예요. 그 신호, 그 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값이 0.5라는 가중치가 있으면 어떤 값이 1이 들어오면 걔가 0.5가 나한테 접속이 될 거예요. 접수가. 그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답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공신경망은 저 웨이트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전기 신호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각 뉴런마다 어떤 값이 들어올 때 이 값을 얼마로 조정해줘 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 값을 최종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인공신경망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게 얘예요. 학습은 뭐냐면 이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뇌세포하고 신호를 주고받을 때 어떤 정기적 신호값이 가장 최적인 값인지를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계속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의미는 아셨죠, 이제?